자, 6번째 합집합, 교집합, 여집합, 차집합. 자, 이런 여러 가지 집합들이 있는데 이게 무슨 뜻인지 이것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 우선 첫 번째 합집합. 자, 합집합이라는 뜻은 두 집합이 일단 있어. A와 B라는 두 집합에 대하여 A의, 그러니까 집합이에요, A가. 집합 A에 속하거나 아니면 집합 B에 속하는 A에 속하거나 또는 B에 속하는 그러한 모든 원소들로 이루어진 어떤 새로운 집합을 말하는 거야. 자, 예를 들어서 A라는 집합을 선생님이 1, 2, 3, 4라고 한번 해볼게요. B라는 집합을 3, 4, 5라고 해볼게. 그러면 이걸 벤 다이어그램으로 한번 표현을 해볼게. 자, A라는 집합은 이렇게 돼 있고 B라는 집합도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일반적으로 두 집합에 공통된 원소가 들어있을 수도 있고 사실 안 들어있을 수도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그냥 벤 다이어그램은 이렇게 그냥 겹치게 그리는 거야. 그래놓고 겹치는 건 요 가운데다 쓰면 되는 거고 안 겹치면 그냥 요 가운데는 비워두면 되는 거야. 그래서 보통은 이렇게 겹치도록 그림을 그려. 그 다음에 지금 겹치는 원소가 공통으로 속하는 원소가 3, 4니까 여기다 쓰고 여기다 1, 2를 썼어. 1, 2를 이렇게 썼어요. 그 다음에 여기는 5를 이렇게 썼어. 그런데 여기 보면 A에 속하거나 그러면 여기에 있거나 그러니까 1, 2, 3, 4 이거나 아니면 B에 속하거나 여기에 속하거나 하는 모든 원소들 둘 다 속해야 된다는 게 아니고 여기에 속하거나 여기에 속하거나 아무데나 한 군데라도 속하면 이런 뜻인 거야. 아무데나 어느 한 군데라도 속하는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한 원소들을 모두 모아놓은 집합. 그럼 지금 같으면 여기가 다 되겠지. 그래서 그러한 집합이 결국에는 1, 2, 3, 4, 5를 다 원소로 하는 집합이죠. 자, 얘를 우리가 기호로 어떻게 나타내냐 하면 A 이렇게 약간 이렇게 U자처럼 생긴 거예요. B 이렇게 나타내는 거 기호로. 자, 이게 합집합을 나타내는 거야. A와 B의 합집합. 자, 이러면 우리가 이 합집합 기호를 합집합을 조건제시법으로 표현할 수 있어야 되거든. 자, 조건제시법이에요. 아까 조건제시법은 요 가운데 바가 있어야 된다 그랬지. 그리고 그 앞에 문자로 대표를 하는데 원소가. 근데 x가 뭔지를 뒤에서 설명해 준다 그랬어. 그럼 x는 뭐냐면 A에 속하는 원소들인 거야. 자, 요 기호를 사용하는 건 얘가 원소란 뜻이고 얘가 그 집합이란 뜻인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되거나 아니면 그 x가 B에 속해도 상관없지. 그런데 요 가운데 관계가 무슨 관계야? 이 두 개를 둘 다 만족해야 되나? 하나만 만족해도 되나? 그래서 또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또는 자, 이렇게 벤 다이어그램 조건제시법으로 나타낼 수가 있어.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번에는 교집합. 자, 교집합이라는 것은 두 집합 A와 B에 대하여 A에도 속하고 B에도 속하는 모든 원소들로 이루어진 집합이다. 자, 이렇게 정의를 하는데 그러면 이 위의 그림 같은 경우는 이 위의 그림을 좀 데리고 와볼까? 자, A가 이렇게 있고
B가 이렇게 있는데 3, 4가 있고 1, 2가 있고 5가 있었죠. 근데 얘는 A에도 속해야 되고 그리고야 그리고 얘도 만족해야 되고 얘도 만족해야 되는 결국에는 어딜 말하는 거겠어? 둘 다에 속하는 둘 다에 공통적으로 속하는 공통 부분이 되겠지. 공통 부분. 그러니까 지금은 벤 다이어그램에서 요 부분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요 부분. 그렇겠죠? 자, 그래서 이 집합은 3하고 4만 들어있는 부분인 거야. 얘를 A와 B의 교집합이라 그래. 교집합은 이거를 거꾸로 이렇게 뒤집은 거야. 자, 이게 저 합집합 기호를 그대로 거꾸로 이렇게 뒤집은 거예요. 자, 이렇게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얘도 조건제시법으로 한번 표현해 볼까? A와 B의 조건제시법은 교집합의 조건제시법은 X 바 원래 바를 이렇게 두껍게 해야 되는 건 아니야. 그냥 선생님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X가 A에 속하는 원소고 B에 속하는 원소인데 이거를 그러면 둘 다 만족해야 되느냐? 하나만 만족해도 되느냐 이거야. 요 연결고리가 뭘까요? 얘는 이고가 되는 거야. 이고, and. 둘 다 만족해야 되니까. 공통으로 속하는 부분의 원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 부분에 속하는 원소들을 갖는 어떤 새로운 집합. 새로운 집합. 그 다음에 세 번째. 서로소라는 게 있어. 서로소라는 말을 우리가 1학년 때도 들어봤죠. 이 서로소라는 건 수에서 서로소는 공약수가 1밖에 없는 거. 1 외에는 공통된 약수가 없는 거. 1밖에. 그런데 집합에서도 서로소라는 게 있어. 두 집합 A, B에 공통된 원소가 공통된 글씨가 공통된 원소가 하나도 없을 때 우리가 두 집합을 서로서라고 불러요. 즉 A와 B의 공통된 부분이 어디였어요? 공통된 부분이 여기죠. 근데 여기 공통된 겹치는 부분이 하나도 없다는 건 결국 A와 B의 교집합이 뭐란 뜻일까? 아까 하나도 없는 집합, 공집합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될 때 서로소이다. 자, 이렇게 말을 해요. 자, 공집합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 어떤 집합과도 어떨까? 공집합은 모든 어떤 다른 집합과 다 무슨 관계일까? 공집합 자체가 아무것도 없잖아. 그럼 임의의 어떤 집합이 온다 하더라도 A가 오던 뭐 B가 오던 C가 오던 어떤 집합이 온다 하더라도 얘네들이 겹치는 부분은 당연히 없죠. 모든 집합과 서로소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지금 3개를 했죠. 지금 용어 정리하고 있어요. 합집합했고 교집합했고 서로소라는 거 했어. 그 다음에 이번에는 자, 선생님이 문제를 하나 내볼게. 예를 들어서 자, 내가 1, 2, 3, 4, 5, 6, 7, 8 이라는 숫자 중에서 생각을 하겠어요. 이 중에서만 생각을 하겠다라고 전제 조건을 달았어. 그런데 A라는 집합은 1, 2, 3, 4를 원소로 가져. B라는 집합은 2, 3, 4, 5, 6을 원소로 가져. 이렇게 말을 했어. 그래서 뭐 합집합은 뭐고 뭐 교집합은 뭐고 나중에 배울 뭐 여집합은 뭐고 이런 여러 가지 질문들을 할 텐데 일단 여기 문제 보면요. 이것들 중에서 내가 생각하겠다고 했지. 그러면 그 문제에 나온 숫자들, 즉 원소들을 전부 모아놓은 집합을
전체 집합이라 그래. 전체 집합이 뭐라고요? 그 문제에 등장하는 모든 원소가라고 하자. 모든 원소가 속하는 집합을 전체 집합이라 그래. 그 다음에 이거를 기호로 이렇게 U라고 나타내요. 이거 대문자 U예요. 대문자 U라고 나타내. 자, 근데 그러면 당연히 내가 이 전체 중에서만 생각을 하겠어요. 그런데 A는 1, 2, 3, 4를 가져. 그러면 당연히 이 1, 2, 3, 4는 전체 집합에 속해 있는 원소들로만 구성이 돼야겠지. 전체 집합에 속해 있는 숫자들로만 구성이 돼야 되겠지. 내가 1, 2, 3, 4, 5, 6, 7, 8에 대해서만 생각을 할 건데 A라는 집합 안에 1, 2, 3, 4, 9 이렇게 들어갈 수는 없다는 거야. 나는 이 중에서만 생각을 하겠다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요 A나 B들은 그 문제에 등장하는 다른 모든 집합들은 다 전체 집합의 뭐가 될까? 부분 집합이 될 수밖에 없겠지. 그래서 어떤 집합 A든지 뭐 누구든지 다 전체 집합에는 부분 집합이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전체는 말 그대로 전체를 의미하는 거고 A는 그거의 일부분인 거잖아. 그 일부분 중에서만 생각을 해야 되는 거니까. 자, 그래서 전체 집합이라는 의미가 존재를 하고 5번 여집합이라는 게 있는데 이 여집합의 뜻은 이 여자가 나머지 여자, 남을 여자예요. 나머지라는 뜻이야. 자, 일단 정의부터 볼게. 전체 집합 U의 부분 집합 A에 대하여, 당연한 말이지. A에 대하여 U의 원소들 중에서 A에 속하지 않는 모든 원소로 이루어진 집합. 자, 이게 무슨 말이지? U의 원소 중에서 일단 당연히 U에 있는 애들 중에서 A에는 속하지 않는 원소들로 이루어진 집합. 그러면 이 위의 문제 같으면 일단 전체 집합은 1, 2, 3, 4, 5, 6, 7, 8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러면 U에 있는 집합 중에서 A에 있는 원소들은 아닌 것들. 그럼 이걸 3개, 4개를 제외하라는 거야. 그럼 남는 게 이거지. 걔네들만 모아놓은 집합. 또 우리가 정의를 하는 거야. 그러한 집합을 A의 여집합이라고 불러. A의 여집합. 그래서 대문자 A를 쓰고 거기 위에 그 지수, 뭐 제곱, 세제곱 이런 거 쓰는 자리에 알파벳 C를 써요. 그래서 이거를 A의 여집합이라고 읽는 거야. A의 여집합. 뭐 B의 여집합도 존재를 하겠지. 그러면 B의 여집합은 뭐가 될까? B의 여집합은 여기 B가 2, 3, 4, 5, 6이었잖아. 그러면 2, 3, 4, 5, 6을 제외한 나머지 1, 7, 8. 그래서 1, 7, 8. 이게 B의 여집합. 우리가 전체 집합을 왜 생각해야 되는지를 생각해 보세요, 어린이들. 내가 A라는 집합이 1, 2, 3, 4가 있어. 근데 A의 여집합을 생각할 거야. 그럼 A에 속하지 않는 원소들. 그러면 결국 A의 바깥 부분을 말하는 거거든. A의 바깥 부분은 이 바깥에잖아. 그럼 바깥에 있는 숫자들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겠어. 1, 2, 3, 4를 제외한 숫자들이. 그쵸? 엄청나게 많지. 그러면 이 바깥의 거를 다 쓸 수가 없잖아. A의 여집합을 물어볼 때에. 그러니까 그 바깥의 범위를 제한시켜버리는 거야. 요 안에 대해서만 생각해. 그래서 우리가 벤 다이어그램을 전체 집합 U는 이렇게 크게, 이거는 보통 네모나게 많이 나타내요. 크게 네모나게 한 다음에 그 안에
A가 들어가는 거야. 그 안에 A가 들어가. 그러면 A의 여집합은 어디가 되는 거냐면 요 바깥 부분이 A가 되는 거야. 그 바깥 부분이 너무 넓어지지 않도록 거기를 이렇게 제한시켜 주는 거야. 이렇게. 자, 그래서 A의 여집합이라는 게 있고, 그렇다면 여집합도 우리가 조건제시법으로 한번 알아볼게요. A의 여집합은 자, X바. X가 일단 어디에는 속해야 된다 그랬지? 아까 당연히 이거의 원소 중에서 라고 했죠. 그런데 A에는 속하지 않아야 돼. 그러니까 일단 당연히 U에는 속해야 돼. 그런데 이고 둘 다 만족해야 되니까 그런데 걔가 A에는 속하면 안 돼. 이렇게 우리가 이거 조건제시법으로도 정확하게 나타낼 수가 있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5번 했고 6번은 차집합이라는 게 있어. 이 차라는 말이 뭐 뺄셈을 의미할 것 같지. 뺄셈. 그러니까 집합과 집합 사이에도 뭔가를 뺀다는 의미. 차집합의 의미가 있는데 자, 두 집합 A와 B에 대하여 두 집합이 일단 있어. 근데 잘 생각해봐. 잘 생각해야 돼요. 이거 집중해서. A에는 속하지만 A에는 속해. 그러나 B에는 속하지 않는 원소들이 또 존재를 해요. 이렇게. 자, 이거는 벤 다이어그램으로 한번 확인을 해볼게. 선생님이 자, A라는 자, 집합과 B라는 집합을 이렇게 썼어. 그런데 아까 썼던 거 1, 2, 3 아니다. 1, 2, 3, 4, 5, 6 이렇게 있죠. 선생님이 지금 요거에 대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요거에 대해서. 물론 그 바깥에 뭐 원소들이 더 있겠지만 자, 일단 요거에 대해서만 생각을 해볼게. 이런데 A에는 속하지만 B에는 속하지 말아야 된대. A에는 속해야 돼. 이고. 자, A에 속한다는 거는 무슨 말이에요? X가 A에는 속해야 돼. 이고 X가 B에는 속하면 안 돼. 오, 벌써 우리 조건제시법은 나타냈다. 그치? 자, 그런데 이 벤 다이어그램을 한번 분석을 해볼게. 우선 요 부분은 어디에는 속하고 어디에는 속하지 않는 부분이니? A에는 해당하고 B에는 해당하지 않는 부분이죠. 그 다음에 이 가운데는 A에도 해당하고 B에도 해당하는 부분이야. 그 다음에 이 부분은 A에는 해당하지 않고 B에는 해당하는 부분이야. 맞아요? 자, 우리가 그렇게 이해할 수 있어. 물론 이 바깥 부분은 A에도 해당하지 않고 B에도 해당하지 않는 부분인 거야. 자, 이랬을 경우에 이 문제가 지금 A에는 속하지만 B에는 속하지 말아라 그러면 여기를 말하는 거겠지? 마치 A에서 자, A에서 B를 다 빼고 남은 A에만 남은 나머지 부분 이런 느낌이에요. A에서 B에 자, 이거는 이해시켜 주려고 쓰는 거야. B에 해당하는 부분을 모두 제외하고 A에만 남는 부분 이렇게 이해돼요? A에서 B에 해당하는 부분을 빼고 A에만 남는 부분 여기가 되는 거야. 여기가 이렇게 여기 자, 이거를 기호로 어떻게 나타내냐면 기호로 A 차집합 B 이렇게 나타내는 거야. A 차집합 B.
그러면 너는 x바 이거 파란색으로 쓸게. 계속 지금 파란색으로 쓰고 있었으니까 A 차집합 B는 A에는 속하고 B에는 속하지 않고. 자, 이렇게. 자, 그러면 B 차집합 A라는 건 무슨 뜻일까요? B에는 해당하고 A에는 해당하지 않는 거. 즉 B에서 A를 빼는 거야. B에서 A를 빼는 거야. 그럼 B에서 A에 해당하는 부분을 다 빼내. A에도 해당하는 부분을 다 빼내. 원래 이 부분은 신경을 쓸 필요가 없어. 이 부분은요, 신경을 쓸 필요가 없어. 아까 여기에서 우리 A 차집합 B를 할 때 A에서 B에 해당하는 부분을 그냥 빼내면 되는 거지. 이 부분은 신경을 쓸 필요가 없다는 거야. 아예 처음부터. 아예. 그래서 얘도 어디에 해당하는 거냐면 이 부분에 해당하는 거예요. 이 부분. 요렇게. 이 부분이 B 차집합 A를 의미하는 거야. B 차집합 A. 자, 이제 마지막 하나 남았어요. 차집합과 여집합 사이의 관계라는 게 있는데 A 차집합 B가 A 교집합 B의 여집합이랑 같다는 집합에서 굉장히 중요한 공식이 있는데 일단은 이게 정말 같은지부터 확인을 해야 되고 만약에 같다면 이 사실은 이 공식은 외우셔야 되는 거예요. 자, 우선 첫 번째 A 차집합 B라는 거는 이 정도는 이제 쉽지. A 차집합 B는 어디에 해당하는 거냐면 여기에 해당하는 거야. 자, 그런데 얘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A와 B의 여집합이라는 두 개의 집합의 교집합을 하는 거야. 그러면 A와 B가 이렇게 있는데 우선은 A는 어디예요? A는 여기야. A는 요거야. 그 다음에 B의 여집합은 어디게? B의 여집합은 B의 여집합이 하나의 어떤 집합이에요. 얘도. 그러면 B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죠. 여기 나머지 부분 바깥에 전체. 그치? 그러니까 물론 이제 바깥에 전체 부분이 존재를 하겠지만 전체 집합이 존재를 하겠지만 일단 전체 집합까지 다 바깥에를 다 끌어안고 이 부분이라고 쳐볼게요. 이게 B의 여집합이야. 얘가 A야. 그런데 그 두 개를 뭐 하래? 얘네 두 개를 교집합하래. 그러니까 겹치는 부분이 어디냐 이거야. 자, 두 개 보세요. 겹치는 부분이 어디니? 겹치게 색칠되어 있는 부분. 요 부분이지. 요 부분. 그래서 요 왼쪽에 있는 그림 이 부분과 똑같게 되는 거지. 자, 이 공식을 조금 더 연습을 해볼게요. 지금 자, B 차집합 A다. 이러면 자, 오른쪽에 있는 것에 여집합이 붙어야 된다 그랬어. 이 A 차집합 B에서 오른쪽에 있는 게 여집합으로 붙어야 되죠. 그럼 여기도 보면 이 오른쪽에 있는 것에 여집합이 붙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B 가운데는 무조건 교집합이어야 되고 A의 여집합 이런 식으로. 자, 그 다음에 만약에 A 차집합 그 다음에 소괄호를 치고 이렇게 나와 있다. 이러면 얘는 요거와 요걸 하나로 본 다음에 그거에 차집합을 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도 차집합에서 오른쪽에 있는 것에 여집합이 붙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A 교집합 그 다음에 B 교집합 C의 여집합 이렇게. 자, 이해되시나요? A 만약에 차집합 B의 여집합 이렇게 붙었어. 이거는 조금 더 어려워 보일 수도 있지만 사실은 완전히 똑같아. 이 왼쪽에 있는 거는 그대로 여기서도 왼쪽에 있는 거는 그대로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거에 여집합이 붙는다 그러면 여기도 이게 그냥 오른쪽에 있는 거야.
여기에 요 C를 신경 쓰지 마세요. 잠시. 이걸 신경 쓰지 말고 그냥 이걸 하나의 집합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추가로 여집합이 또 붙는다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A 교집합, B의 여집합의 여집합 이런 식으로. 그래서 B의 여집합의 여집합은 무슨 의미일까요? B를 제외한 나머지 바깥 부분이 B의 여집합이지. 근데 그거에 또 여집합. 그러면 다시 B가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자, 지금은 선생님이 여기에서 요로 가는 연습을 했는데 이번에는 거꾸로 여기서 요로 가는 연습도 한번 해볼까? 자, 중요한 건 무조건 C가 붙어있는 것이 뺄셈에서 오른쪽에 가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만약에 A의 여집합, 교집합 B 이렇게 썼어. 그럼 C가 어디 붙어있지? 여기 붙어있지. 이렇게. 그런데 어차피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면 이 의미와 요 의미, 자, 이거와 이거는 같은 걸까요? 다른 걸까요? 이 집합과 이 집합에 결국 그냥 겹치는 부분 이런 뜻인 거거든. 교집합이라는 거 그냥 두 집합이 겹치는 부분이잖아. 그러면 얘와 얘의 그냥 겹치는 부분이나 얘와 얘의 그냥 겹치는 부분이나 결국에는 똑같은 거야. 얘네 둘의 겹치는 부분, 얘네 둘의 겹치는 부분은 결국 똑같은 거겠지. 그래서 이거는 이제 다음 시간, 다음 장면, 다음 그 영상에서 설명을 해주겠지만 이 순서, 앞뒤 순서를 바꾸는 걸 교환 법칙이라고 하는데 이 교집합은 교환 법칙이 성립을 해요. 그래서 얘와 얘는 똑같은 거야. 그러면 자, 굳이 이걸 바꾸지 않아도 돼. 근데 여러분들이 혹시 헷갈릴까봐 한번 바꿔준 거지 여기서 바로 구해낼 수도 있어요. 어쨌든 여집합에 붙은 게 어디로 가야 된다? 오른쪽으로 가야 된다는 거야. 차집합해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그렇다면 B 차집합 A에 이렇게 그냥 되는 거겠지. 자, 오케이. 자, 그러면 A 합집합 B에서 교집합 C 교집합 D에 여집합. 자, 이렇게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A 합집합 B를 하나의 집합이라고 보고 이걸 하나의 집합이라고 보고 교집합이 붙었고 이것도 하나의 집합이라고 보고 여집합이 붙었어. 그렇다면 이거의 차집합 C 교집합 D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조금 헷갈릴 수 있는데 자, 요것도 한번 연습을 해볼게요. 이렇게 보면 여집합이 둘 다 붙어 있단 말이야. 그런데 원래 여집합은 하나만 붙어야 되지. 둘 다 붙는 게 아니에요. 원래는 여기 하나만 붙는 거야. 그런데 지금은 둘 다 붙었어. 그러면 하나만 여집합 기호로 보고 하나는 여집합 기호로 보지 말고 그냥 이걸 통째로 하나의 집합으로 보라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마치 A의 여집합을 그냥 하나의 집합으로 보고 교집합하고 B의 여집합이 붙은 것처럼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A 여집합에 차집합 B 이렇게도 볼 수 있고 아니면 이거를 A에 붙어 있는 것을 여집합으로 보고 B의 여집합은 그냥 하나로 한 덩어리로 그냥 보라는 거야. 그러면 여집합이 붙은 게 지금 A죠. A. 그럼 너가 오른쪽으로 가야 되잖아. 그러니까 너가 오른쪽으로 가서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이거는 그냥 하나의 집합으로 봐서 그냥 이 앞으로 그냥 똑같이 가면 되고 자, B죠. B의 여집합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얘는 여집합으로 보는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생긴 하나의 집합으로 보는 거라서 그대로 그냥 똑같이 오는 거야. 얘도 그냥 이렇게 생긴 그대로 똑같은 집합으로 그냥 오는 거야. 그리고 여기에 여집합이 붙었고 여기 여집합이 붙었다고 보는 거예요. 여집합이 붙은 게 오른쪽으로 가야 되는 거고